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LG화학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LG화학 불황 속 재무, 신사업 두 마리 토끼 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도 2차전지, 친환경, 바이오 부분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LG화학이 23년도에 3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1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도 발표했었고요. 그래서 각각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는 6조, 친환경에는 3조, 바이오는 1조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LG화학이 왜 이렇게 신사업을 노릴까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존의 석유화학은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사업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기존에 이제 사업에 대한 한계치가 있는 석유화학 부분들은 철수를 했고 현재도 철수를 진행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석유화학 업황 중에서도 LG화학이 밀고 있는 사업 분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업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은 태양광과 이제 탄소나노 튜브다라는 거죠. 그럼 태양광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POE죠. POE. 이 POE가 지금 현재 태양광에서 쓰이게 되면서 조금 중요한 소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이제 새로운 소재는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나 어떤 내외장재, 경량화 이런 부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POE 같은 경우를 이제 기존 태양광 필름으로 쓰게 되면은 기존 태양광 필름으로 쓰였던 이제 에틸렌 초산 비닐보다 발전 효율이나 수분 차단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밀도가 낮고 탄성이 높아서 충격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에틸렌 초산 비닐보다는 이제 POE를 조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POE가 어디 시장을 노릴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중국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양광 산업에서 보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태양전지 셀, 이제 모듈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연속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였죠. 2022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16년 연속 이런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도 이제 생산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거의 다 이제 태양광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2022년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76%, 인곳에서는 95%, 웨이퍼는 96%, 셀은 86%, 모듈은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광 산업에서 어떤 이제 밸류 체인을 모두 다 장악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POE가 있었죠. 이런 PO에 대한 상업화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POE 같은 경우는 어떤 태양광 발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POE에 대한 상업 생산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들을 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POE 부분들을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POE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연산 28만 톤 정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10만 톤 정도 추가해가지고 총 이제 38만 톤을 생성하겠다라는 것들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LG화학이 38만 톤을 다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런 38만 톤에 대한 38만 톤에 대한 생산량은 이제 글로벌 이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생산 능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NT가 있습니다. 이제 CNT라는 거는 탄소 나노 튜브죠. 이런 탄소 나노 튜브의 특징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전기랑 이제 열전도율, 전기랑 열전도율이 이런 구리나 이런 다이아, 온도와 동일하고 이제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철보다 약 이제 100배 이상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강철보다 강하지만은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이하로 가볍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 구리와 비슷한 수준의 건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소재를 훨씬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부품, 뭐 항공기 동체 등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죠.
근데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CNT를 2차 전지로 접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데로 쓰게 되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제 도전제 용도로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쓰고 있죠. 여기서 이 도전제라는 거는 전기나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로 어떤 중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첨가제를 쓰게 되고, 이걸 이런 도전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LG화학이 밀고 있는 NCM 배터리 있죠. 이런 NCM 배터리에 대한 리튬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은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2차 전지의 배터리에 대한 도전제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카본 블랙 대비 약 10% 이상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어서 효율이 더 상승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카본 블랙을 썼을 때보다 이런 CNT 도전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도전제 상용량을 30%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를 줄인 만큼 그 양에 필요한 양극재를 채워 넣게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용량과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선도 업체로서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품을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더 강화한다는 이제 방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들은 이제 중국산 저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현재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에서 밀 사업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POE와 CNT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POE는 이제 중국 태양광 시장을 놀릴 수 있고, 이런 CNT는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현재 LG화학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태양광에 대한 시장 전망, 그리고 CNT에 대한 시장 전망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85만 원,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저점이 이제 38만 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조금 반등이 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반등이 오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거고, 코스피 순매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이다 보니까 조금은 추세 자체는 이제 하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점은 이미 나왔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38만 원 부근들 잘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상승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평선 배열들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눌렸더라도 40만 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면서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주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도 이런 50만 원 부근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눌려도 4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들을 헤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을 조금 만들어주게 되면은 하락하고 있던 이평선들이 조금 풀려주면서 다시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나서도 이제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상승이 오고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상승해도 이평선들이 이제 조금 모여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는 한번 이제 횡보를 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현재 추세가 하락이다 보니까 이 부근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을 때 다시 40만 원 부근들과 8만 원 부근들이 이탈했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최근에 업황이 많이 안 좋았었죠. 석유화학도 그렇고 전기차 수요로 전기차 수요 부족으로 인한 배터리 부분도 안 좋았지만 현재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또 LG화학이 기대감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고 이를 실제로 벌어졌을 때 LG화학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 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